안녕하세요. 몸마음TV 줄리입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의 솔직한 참여 덕분에 자존감 라이브 대환장 파티 정말 성황리에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공감해드리고 하면서 좀 말랑말랑한 위로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깊이 짚어드리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좀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쓴소리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네모키모님, 네모키모님, 투잡으로 커피숍 운영 중인 중년 아저씨입니다. 처음엔 힐링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매출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견뎌왔는데 요즘은 손님이 안 오면 솔직히 매출보다 자존감이 뚝 떨어져 힘들어요. 차라리 힐링보다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돼요. 힐링도 안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무리 생각 전환 끌어당김에 노력을 해도 일희일비하게 되네요. 어제는 이 일희일비라는 얘기가 꽂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네모키모님한테 중요한 건 지금 돈에 대한 관념이 좀 부정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커피숍을 열 때 힐링을 목적으로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힐링으로 시작했으면 돈을 벌든 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매출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견뎌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힐링을 목적으로 커피숍을 여셨다면 커피숍을 취미처럼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텐 취미고 힐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잡이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이 커피숍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힐링이 된다.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서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견뎌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내가 힐링을 목적으로 이 커피숍을 차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무의식에서 돈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게 본다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 때문에 좀 변명을 하시고 그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보면 손님이 안 오면 솔직히 매출보다 자존감이 뚝 떨어져 힘들어요. 여기서도 매출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 왜 떨어졌냐? 손님이 안 와서 매출이 안 오르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 안 돼서 힘들다 이건데 계속 돌려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힐링보다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돼요. 힐링보다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준비했다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뭐 장사를 조금 다르게 하셨을까요? 네. 만약에 목적이 달라졌으면 다른 형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것은 내가 힐링을 목적으로 이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차렸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또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힐링도 안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결국은 보면은 지금 문제는 손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 매출이 안 나오는 거, 그게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힐링을 목적으로 이걸 시작했다. 매출보다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모키모님은 이 무의식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거나 뭐 이런 남들한테 돈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돈을 사람이 벌려고 너무 막 이렇게 대놓고 이러면 좋지 않다. 이런 그런 관념이 무의식
무의식에 있으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끌어당김을 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려고 해도 일희일비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무의식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내 무의식에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좀 인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는 장사를 할 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대접하고 조금 더 좋은 힐링되는 공간을 대접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 방법의 가치가 있는 거지,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본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좀 내 내면에 집중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 자존감은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많이 낮아지게 되죠. 집에서 내가 하는 말 하도 무시당하고 살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야기 듣고 나면 다 무시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못 열고 사람을 못 사깁니다. 저는 어려서 가난한 부모, 많은 형제자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죠. 저는 어렸을 적 고아원에서 자라서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 것 같았어요. 부부싸움을 많이 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하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충분하게 표현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각각의 인간들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낯선 생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은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가난한 부모, 너무 많은 형제 자매, 어떻게 너무 많은 형제 자매한테 골고루 다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데도 그걸 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못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충분하게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라던가 이런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게 차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차고 흘러 넘쳐야지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들처럼,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런데 아기일 때 우리는 나만 봐주세요, 나한테도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우리는 똑같아요. 나한테 사랑 주세요, 나한테 사랑 안 줬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나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얻는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줄줄줄줄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나라는 독에 가득 채우려면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야지 이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흘러 넘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옛날에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키우면 지금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독을 채워야지 샘물처럼 사랑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은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니까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과 아이 어떡하냐, 친정엄마 잘라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가족들이 사실 제일 어렵죠.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관계 설정을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기가 쉽죠.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손쉬운데 좀 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과한 사람들은 내가 손절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그러면 정말 큰맘 먹고 직장을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미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손절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물리적 거리를 좀 둘 수 있죠. 네, 좀 덜 찾아뵌다거나 조금, 예, 그런 양심에 내가 이래도 되나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조금 피하는 게 서로에게 좀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는. 그런데 남편과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는 조금 두실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좀 나를 가꿀 필요가 있어요. 내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되는데 오늘도 매일 만나는 남편과 아이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약간 심리적 거리를 두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다라고 좀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가족이 정말 어렵고 가족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저희 엄마 지금 굉장히 인간관계 잘할 것 같고 막 가족한테도 천사 같을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특히나 엄마를 만나면 이 관계가 왜냐하면 가족들은 지난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기억과 감정이 다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만나면. 그래서 좋은 것도 느껴지지만 안 좋았던 감정들도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행을 갈 때,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가면서 이번 여행에서는 엄마가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거야. 정말 화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갔는데, 웬걸. 이게 욱하고 올라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아무리 좀 부끄러운 요구를 하셔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노모인데. 근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고서 불편한 감정으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감정이 쌓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화를 좀 하는 거죠. 엄마 미안해.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이러면서.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어, 여기 한 분이 중3 아들이 저를 식모로 봐요. 공부 싫다고 해서 학원도 안 다니고 상관한다고 싫어하네요.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중3 아들이 나를 식모로 본다는 거는 내가 정말 식모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의 인생은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식모처럼 중3 아들 밥 챙겨주고 학원 가라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내 인생이 없이 아들의 식모로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세상은 정확하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들한테 걱정되겠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기 위해서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하지만 아들을 믿어주세요. 아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아들을 성인으로 대하시면서 성인과 같은 대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영님이 먼저 내 삶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들이 학교를 어디 가는지, 그거보다 소영님 자신의 삶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나도 꿈이라는 거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나 건강 관리하시고 나를 좀 어떤 식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나를 너무 편하게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다 그러면 조금 깔끔하게 꾸미시고 비싸게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깔끔하게 꾸미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집에서도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중3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지금 공부하러 가야 돼갖고 밥 못 챙겨주겠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챙겨 먹어 이런 삶을 사시면 아들이 식모로 보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인생은 저렇게 자기 개발하면서 꿈을 찾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진짜 식모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본인의 삶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또 외모만 꾸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게 나의 자존감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명품 치장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의 차이이지 같은 자존감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인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나를 자존감을 낮게 하고 공격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지도 않아요. 그 원인은 오로지 내 안에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차오를 때 자존감이라는 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하셔서 내 몸을 가꾸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 순간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까? 네,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사회의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잘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난 뭘 하면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잘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잘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고 저렇게 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은 뭐 하면 행복할까? 이 일을 하면 행복할까?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나는 무엇을 여기서 느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네, 그게 또 해빙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네,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자존감 높은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라이브를 할 거예요. 연애, 결혼이 또 끝이 아니죠. 결혼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려면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 여자,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이라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네, 그런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라이브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도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저는 원래 대체의학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원래 건강 컨텐츠가 저의 메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또 컨텐츠 만들어서 그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소통하고 수다 떨고 하면서 점점 더 함께 발전하는 그런 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하시고 원하는 삶 마음껏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